예, 광주에서 또 아파트 붕괴 사고가 있어서요. HDC 현대산업개발이 그 후폭풍 속에 있고요. 주가도 연일 하락하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건설업계 전반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HDC 현산 관련된 이야기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무거운 숙제를 받으셨습니다. 참 부담스러운 얘기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짚고 안 갈 수 없으니까요. HDC 현대산업개발은 어떤 회사인지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네, 지난 17일 날 그 정몽규 회장이 사과문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꺼낸 말 중에 그 압구정 현대아파트 이야기를 꺼냈어요. 네. 예. 그 HDC 현대산업개발을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19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래 그 현대그룹이 그 고 정주영 현대그룹 그 회장의 현대그룹은 현대 그 건설이 못하죠. 근데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계기로 76년도에 주택사업부를 분리합니다. 분리해서 한국도시개발이라는 회사를 따로 만듭니다. 네. 그리고 그 86년도에 그 한라건설, 지금의 한라건설하고 좀 다릅니다. 그 한라건설을 합병해서 86년도에 현재의 그 한국도시개발을 그 만드는 그 현대아파트라는 브랜드를 공유하면서 요게 이제 현대산업개발의 모태가 되고요. 실제 그 정몽규 회장이 그 이 현대 그 산업개발을 시작한 거는 99년도죠. 왜냐하면 그 정몽규 회장의 아버지인 그 고 정주영 회장의 넷째 동생인 그 정세영 명예회장, 포니정이라 불리는 이 정세영 명예회장이 사실은 현대차 자동차를 거의 다 초창기에 셋업을 한 분이죠. 그러다가 96년도에 정몽규 회장이 당시 34세의 나이로 현대자동차 회장으로 들어서지만 그 3년 후인 99년도에 그 정주영 회장이 장남인 정몽규 회장에게 자동차를 주면서 그 정생 동생에게는 현대산업개발만 가져가라라고 계열 분리를 해내는 게 현재 HDC 현대산업개발의 이제 계열 분리가 된 것이고요. 2000년도부터 현대산업개발 로고인 아이파크라는 로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그 현대산업개발의 현재 그 사업 보고서를 들어가면 2018년 창업으로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현대산업개발을 2018년도에 현재 HDC와 현대산업개발로 인적 분할을 해서 지주사와 그 사업회사를 분리했기 때문에 현재 사업 보고서에는 2018년도로 돼 있어서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라는 게 우리 개인 소비자들이 국민들이 이제 밀접하기 때문에요. HDC 현대산업개발은 꽤 탄탄한 브랜드를 가지고 성장을 해왔고 아시아나 인수도 지금 무산됐습니다만 추진하면서 그룹이 막 사세를 확장하려고 했던 기업인데 이번 사태 때문에 더욱 충격적인 거죠. 지금 지배구조 현황은 어떤지 좀 체크해 주십시오. 네. 방금 제가 아까 말미에 말씀드렸듯이 네. 그 지금 보시면 HDC라는 지주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원래는 HDC 현대산업개발과 한 회사였죠. 그러면서 2018년 6월 달에 인적 분할을 하면서 HDC는 지주회사로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은 사업회사로 분리가 됩니다. 전체 매출액의 이 HDC 그룹의 전체 매출액의 약 90% 가까이를 현대산업개발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계열사는 그 HDC 현대 EP가 있고 HDC 아이스 컨트롤이 있고 그리고 영창아키가 또 계열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가지고 있고 지금 그 위에 보시는 MNQ자 투자 파트너스라고 돼 있죠. 이건 사실은 정몽규 회장의 개인 회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자사주 매입에도 이 파트너스 회사를 이용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HDC 지주회사와 현대산업개발 기타 회사로 분리되어 있고 얼마 전에 그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때도 저기 HDC 현대산업개발 밑으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했다가 계약을 파기한 상태입니다. 네. 이제 지금 충격이 당연히 실적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 얘기 전까지의 업황은 어땠는지 수주 현황 좀 체크해 주십시오. 네. 네, 일반적으로 건설 회사는 수주가 그 관급공사와 민간공사로 따로 분리 공시를 합니다. 네. HDC 현사는 관급공사보다는 민간이 훨씬 많습니다. 관급공사는 현재 수주 잔액이 1조 7천억이거든요. 네. 그 중에서 실제 받을 돈은 6천억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해외 공사가 보니까 에티오피아하고 인도 붐바이, 베트남의 두 건에서 4개 정도의 네. 해외 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국내에 10여 건 이상의
광급공사가 있어서 요거는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수주 잔액은 민간공사 남아 있는데 3분기 기준으로 민간공사의 총 기본 도급액이 27조입니다. 이 중에서 이미 받은 돈 완성 공사액은 5조고요. 이제 남아 있는 잔액은 21조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네. 네. 민간공사 뭐 또 아파트가 크겠죠. 그런 네, 쪽을 그렇습니다. 지역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걸 알고 있겠고요. 자,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의 이번 사태가 미칠 파장에 대해서 쉽지 않겠지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뭐 광주 지역은 물론이고요. 뭐 여타 지역도 지금 우리 반납하겠다 혹은 뭐 HDC 이름 빼달라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요. 앞으로의 수주 기존 것도 그렇지만 앞으로 수주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겠죠. 네. 예. 우선 이제 두 가지 좀 분리해야 네. 될 것 같아요.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이라든지 네.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곳과 하고 그렇죠. 예, 거기가 또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분리를 네. 해보면 이제 첫 번째 사례는 여기 송파구 잠실에 가면 레미안 아이파크 아파트 재건축 공사장이 있습니다. 네. 그 공사장에 가보시면 이미 아이파크라는 브랜드를 흰색으로 가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또 조합원들이 다른 어떻게 할까봐 이미 그 브랜드를 가린 상태인데 네. 이거는 아마 그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브랜드 않겠죠. 이미지 제고상만 한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사업 수주 경쟁이 문제인데 뭐 대표적인 예가 뭐 안양시 관양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인데 여기가 지금 롯데건설하고 현대산업개발이 보전금 200억을 넣고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곳입니다. 네. 벌써 조합원들이 플랜카드를 붙였죠. 그 산업개발 물러가라는 거 붙여서 아마 이런 수주 경쟁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지금 그러게요. 상황에서는 뭐 조합원들이 쉽게 투표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까 그 수주 잔액 27조 남은 예. 수주 잔액에서는 별 타격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건설사라는 신규 게 수주가 예. 지속적으로 수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향후에 수주해올 특히 네. 현대산업개발의 매출의 70%가 바로 주택 사업이거든요. 여기에는 향후 수주에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워낙 조심스러운 얘기라 사실은 뭐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관련된 얘기를 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팩트 위주로 이제 사실 위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정부가 오늘 지금 경찰하고 국토부가 이제 본사 뭐 수색한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어떤 사실 이번 또 사실 광주 철거 사태도 지난번에 있었지 않습니까? 한 6개월 전에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현산에 어떤 조치를 내리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향후에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네. 현재 그 이번 사태로 법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건 세 가지입니다. 네. 우선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건설기술진흥법이 있는데 우리 건산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건산법이 가장 지금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 수색 중이긴 하지만 사망자가 5명이 넘으면 영업정지 1년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까지 영업정지 1년을 내린 거는 한 건 정도 있는데 가장 이게 현행법상 가장 엄격한 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고용노동부에 또 법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인데 요거는 6개월 영업정지입니다. 여기에다가 정몽규 회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문 발표를 했던 그 지난 17일 오전에 했는데 오후에 그 노영욱 장관이 또 한 가지를 더 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교통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그 페널티가 뭐냐면 그 건설업 자체의 면허를 뺏는 겁니다. 이것까지 시사를 하긴 했는데 이 부분은 약간 저는 이제 오전에 사과문 발표하고 오후에 건설교통부 장관이 했고 또 정권 말기고 했기 때문에 네. 이까지 갈 것까지는 약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이런 사례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데 문제는 현재 건산법상 1년 영업 정지가 가장 민감한 사안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아마 페널티 구성되면 실행되면 현산으로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주주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네. 쉽게 언급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도 이제 고심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주택 부분은 지금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주택 부분 말고 다른 사업 분야는 상대적으로 충격을 조금 덜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주택 말고 다른 분야들은 비중이 얼마나 되고 어떤 쪽인가요?
현대산업개발 매출액이 전체 한 3조 한 4천억, 올해 네. 예상 3조 7천억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가장 많을 때 2019년도에 4조까지 넘긴 했지만 작년 올해는 한 3조 5천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주택이 전체 매출액 71%입니다. 네. 3분기 기준으로 3분기 누적으로 1조 7천억 정도를 했거든요. 다른 부분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면 토목이 13%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자체 공사가 3%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기타가 뭐 호텔 서비스, 주거용 건물, 예. 뭐 개발이 공급 등도가 한 10% 정도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외주 주택이라는 게 지금 이야기하는 뭐 광주 화정동 건이라든지 아까 뭐 다른 다 아파트 건설이 외주 주택에 들어가는데 지금 71%이기 때문에 만약에 영업 정지가 되고 여러 가지 사태가 벌어진다면 매출액의 상당 부분 타격은 불가피할 것 같고 토목 부분은 아까 광급공사 쪽입니다. 예. 그 광급공사를 들어가 보시면 한국도로공사 꽤 많아요. 대부분의 그다음에 뭐 용인시 지금 뭐 다른 광급공사 대부분 토목 쪽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주택 쪽의 매출 타격은 굉장히 불가피할 것 같다. 네, 그래 보입니다. 주택사업 부분이 7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현산이 헤쳐나가야 될 파고가 높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에 정몽규 회장이 나와서 이제 기자회견하고 사과 발언하고 거취를 표명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시장의 기대치 내지는 네. 충분히 충족을 못 해줬다는 게 사실 또 다른 이유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주가 흐름을 보시면 그 11일 사고 이후에 계속 떨어지는 데다가 네. 일주일쯤 되는 17일 날 사과문 발표를 했지만 뭐 회장직 사퇴까지 이야기까지 했지만 네. 사실은 그 기세가 전혀 꺾이지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반쪽짜리다 꼼수다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정민규 회장은 현재 그 HDC 그룹 회장도 맡고 있고요. HDC 그 현산 회장도 맡고 있는데 현산 회장직만 내려놓고 네. 그리고 그룹 회장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책임지는 모습보다는 발 빼는 그렇습니다. 모양새로 읽혀지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네. 우리가 잘 알듯이 27일부터 네. 그 중요한 법이 시행이 되죠. 네. 예, 그 산재법이 이제 시행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것 때문에 건설사 중대재해법, 오너들이 지금 빠져나오고 중대재해법이죠. 그러니까, 빠져나오고 있거든요. 그거 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시각까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거기에다가 뭐 그 사고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도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의 어떤 이런 여론은 당장 멈추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렵겠습니다만 이럴 때는 정말 뭐 진심이 아니라 밖에서 보는 사람이 저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할 정도의 사실은 진심 어린 사과나 조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못 갔다는 게 또 주가도 밀리는 상황이고요. 일단 HDC 지주사에서 HDC 산업개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M&Q 투자 파트너스 요거 이제 이 관계사인데 여기서 주식을 좀 사긴 샀습니다. 네, 뭐 그 굉장히 급박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13일부터 그 자사주를 매입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 현대산업개발은 자사주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 당시에 인적 분할을 할 당시에도 이 자사주 매직으로 현재 정몽규 회장이 18%에서 40% 늘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장 자체에서 이 신뢰를 그렇게 높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마 그게 또 하나 있는 것 같고 거기다가 그 같은 기간에 방금 말씀하신 M&Q 투자 파트너스가 네. 정몽규 회장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투자 회사예요. 예. 여기에서 지분을 매입한 것도 32만 주를 매입했는데 이것도 그렇게 아주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보는 거죠. 저가 때 주식을 매입해서 차익 실현하는 건 아니냐까지 볼 수 있는 거라서 네. 이 두 가지 자사주 매입은 시장에 그렇게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 산업의 하락세가 장기화는 좀 피하기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업들이 한동안 이제 지주사 체제로 상당히 많이 전환을 했거든요. 지배 구조를 투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뭐 일련의 사태이긴 합니다만 이게 결국은 뭐 물적 분할도 그렇고 이 대주주들 편하게 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목소리가 함께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실적이 일단은 뭐 지금은 이제 4분기 나오면서 네. 연간 실적이 나오는 거고요. 앞으로의 실적엔 영향이 있겠지만 지금 실적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예. 사실 상반기까지, 네. 3분기까지만 해도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첫 번째는 실적이 회복세 있었고요. 그리고 대선이 끝났을 때 건설주에 대한 그렇죠. 그 네. 호황이 또 예상돼 있어서 나쁘지 않았고, 거기에다가 현대산업개발은 리츠 개발을 많이 했거든요. 그 리츠 개발을 하면 캐시플로우가 되게 좋아집니다. 사실은 현사는 한 가지 숙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아시아나 항공을 계약을 했다가 파기를 했기 때문에 네. 신용도가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사가 신용도가 떨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차입 비용이 올라가죠. 차입 비용이 올라가기 네.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좋지 않은데, 이걸 사실은 신용 회복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시그널도 있었고 리츠 개발을 통한 캐시플로우 향상도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반응이 나쁘지 않았는데, 이번 광주 사태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굉장히 찬물을 끼얹게 됐고, 실적은 4분기까지는 이제 한 3조 한 4천억, 5천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HDC 현대산업개발 얘기를 했는데요. 답답한 정황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자들은 이제 쉽게 급락할 때 시장에서 이런 거를 뭐 많이 빠졌다고 덜렁 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데, 기존 이제 주주들도 보유자들, 소액 주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지금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빠졌는데 재밌는 거는 이 교호 기간 동안에 기관하고 외국인이 한 800억, 600억 정도 팔면서 한 1,400 팔았는데, 개인은 600억을 순매수를 했어요. 한번 저가 매수를 노리고 한 것 같은데, 가장 현재로서 가장 최악은 1년 영업 정지입니다. 네. 1년 영업 정지가 되면 타격은 불가피할 거기 때문에, 만약 이 현상을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면 다른 여러 가지 뭐 사과나 이런 것보다도 정부의 규제, 영업 정지 이 부분을 중점으로 보는 것이 어느 쯤에 혹시 관심을 가질 것에 대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또 좀 반전의 계기들이 나오기를 산업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나오길 기대를 좀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HDC 현대산업개발, 최근 광주에 있었던 붕괴 사고와 함께 현산에 관한 분석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